나는 68이다. 시장 골목 끝자락에서 반찬 가게를 한 지도 벌써 15년째가 되었다. 새벽 5시면 눈이 떠진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알아서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다. 무릎을 주무르며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어제보다 더 뻣뻣해진 관절이 느껴진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오늘도 살아야 하는데. 찬바람이 스며드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면 냉장고가 웅웅거리며 나를 맞아준다. 어젯밤에 담가놓은 김치가 익어가는 냄새가 코끝을 간지린다. 20년 넘게 같은 레시피로 담그는 김치인데도 오늘은 또 어떤 맛일지 궁금하다. 손맛이란 게 참 신기해서 똑같이 해도 날마다 조금씩 다르다. 도마 위에 물을 올리고 칼을 들면 손목이 살짝 아프다. 그래도 썰어야 한다. 열무김치, 깍두기, 나박김치까지 오늘 주문받은 것들을 다 만들려면 지금부터 서둘러야 한다. 아침 7시가 되면 시장이 깨어난다. 옆집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호스로 바닥을 쓸어내는 소리, 건너편 과일가게에서 사과 상자를 내리는 소리가 들린다. 나도 가게 앞 평상에 반찬통들을 하나씩 내놓는다. 오늘따라 전기세 고지서가 눈에 밟힌다. 지난달보다 또 10,000원이 올랐다. 냉장고를 하루 종일 돌려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지만 그래도 부담스럽다. 통장 잔고를 떠올려 보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월세도 다음 주면 내야 하고 재료값도 요즘 많이 올랐다. 배추 한 포기가 예전 2포기 값이다. 그래도 손님들에게 비싸다고 하고 값을 올릴 수는 없다. 다들 나랑 비슷한 처지일 텐데. 점심때쯤 되면 딸 수진이가 가끔 들른다. 오늘도 후다닥 들어와서는 핸드폰만 들여다본다. 엄마 잘 지내지? 응, 잘 지내고 있어. 몸은 괜찮고? 그럭저럭해.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핸드폰을 본다. 누구랑 메시지를 주고받는 건지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인다. 내가 뭔가 더 말하려고 하면 응 하면서 대충 듣는 척만 한다. 수진이가 나간 후에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다. 예전엔 그래도 가게 일도 도와주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의무적으로 안부나 묻고 가는 느낌이다. 저녁 무렵 손님들이 퇴근길에 들러 반찬을 사간다. 아주머니 김치 맛있어요 하는 말을 들으면 그나마 기분이 좋아진다. 이 일을 하는 보람이라고 해야 할까? 해가 지면 가게 정리를 시작한다. 남은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고 바닥을 닦고 계산을 한다. 오늘 하루 매출을 보면 그럭저럭 할 만하다. 그런데 이 돈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무릎이 아픈 날이면 계단 오르는 게 힘들다. 2층에 있는 우리 집까지 가는 20개 계단이 참 멀게 느껴진다. 난간을 잡고 한 계단씩 올라가면서 생각한다. 이 몸으로 언제까지 가게를 할 수 있을까? 밤늦게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안 온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걱정이 머릿속을 맴돈다. 몸이 아파서 가게를 못하게 되면 어쩌지? 수진이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러고 보니 노후 준비라는 게 뭔지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급해서 먼 미래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국민연금이야 조금 나오지만 그 돈으로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가게 문을 닫고 어두운 시장 골목을 걸어 나올 때면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쓸쓸하다. 낮에는 활기찬 시장이 밤이 되면 이렇게 조용해진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젊었을 때는 바쁘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점점 조용해져 간다. 노후라는 말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남의 얘기인 줄 알았던 그 말이 어느새 내 앞에 성큼 다가와 있다. 일주일 후 목요일 오후였다.
평소보다 손님이 적어서 가게 앞 평상에 앉아 쉬고 있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차림의 남자였다. 얼굴에 웃음기가 가득하고 말투도 정중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이 근처에서 일하는 박도영이라고 합니다. 인사를 받으며 쳐다보니 정장은 아니어도 단정한 옷차림에 가방도 깨끗했다. 어디서 일하는 사람인지 물어보니 재무설계 일을 한다고 했다. 요즘 어르신들 노후 자금 관리 도와드리는 일을 주로 한다면서 처음엔 그냥 지나가다가 인사하는 줄 알았는데 김치를 사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건넸다. 사장님 몇 년째 가게 하고 계세요? 힘드시죠?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고 보니 이 사람이 어르신들 사정을 참 잘 아는 것 같았다. 월세 오르는 얘기, 전기세 오르는 얘기, 몸이 아픈데도 일해야 하는 어려움까지 마치 내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짚어냈다. 며칠 뒤 또 왔다. 이번엔 깍두기를 사면서 가게 앞에 잠깐 앉아서 차를 마시자고 했다. 캔커피를 2개 사서 하나를 내게 건넸다. 사장님 같은 분들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평생 열심히 일하셨는데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갑자기 뜨끔했다. 노후 준비라니. 그런 거 할 여유가 어디 있었나? 국민연금 조금 나오는 거 말고는 별로 없어요. 요즘 연금만으로는 살기 힘들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다들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박도영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자기가 만나본 어르신들 중에 비슷한 처지에 있던 분들이 어떻게 노후 자금을 마련했는지 얘기해 주었다. 어떤 분은 작은 상가를 임대를 주고 어떤 분은 적금을 부었다고 했다. 그런데 요즘에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사장님 같은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상품이에요. 무슨 상품인지 물어보니 태양광 발전이라고 했다.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려고 지원도 많이 해주고 수익도 안정적이라고 했다. 햇빛만 있으면 전기가 나오니까 매달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죠. 마치 연금처럼요. 연금처럼이라는 말이 귀에 걸렸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박도영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서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파란 하늘 아래 반짝이는 태양광 패널들이 보였다. 깔끔한 그래프와 숫자들도 나와 있었다. 이 정도 규모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와요. 물론 처음에 투자금이 필요하긴 하지만 정부 지원금도 있고 대출도 가능하거든요. 200만 원이라니. 내가 가게에서 한 달 내내 일해야 나오는 돈이다. 그것도 햇빛만으로? 정말 그렇게 나와요? 네, 계약서에 다 명시되어 있어요. 한국전력에서 직접 돈을 줍니다. 정부 기관이니까 안전하죠. 설명을 들어보니 복잡하면서도 간단했다. 땅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한국전력에 팔면 매달 일정한 수익이 나온다는 것이었다. 20년간 수익이 보장된다고 했다. 그런데 초기 투자금이 만만치 않았다. 억 단위였다. 그렇게 큰 돈은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담보대출이 가능해요. 시골에 땅 있으시잖아요. 부모님께 물려받으신 그 땅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걸 알았을까? 내가 얘기한 적이 있나? 기억이 잘 안 났다. 그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투자하시면 되거든요. 매달 나오는 수익으로 대출 이자도 갚고 생활비도 쓰시고요. 계산기를 꺼내서 척척 숫자를 보여주었다. 대출 이자를 빼고 나서도 한 달에 120만 원 정도는 남는다고 했다. 사장님, 가게 일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무릎도 아프시고 힘드시잖아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렇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몸은 나날이 더 아프고 장사는 예전만 못했다. 이 상품은 특별히 사장님 같은 어르신들을 위해 만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정부 정책이거든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상품이라니. 그동안 누구도 나를 위한 특별한 뭔가를 제안해 준 적이 없었다.
은행에 가면 늘 까다로운 조건들만 들었는데 지금 신청하시면 이번 달 안에 공사 들어가고 다음 달부터 수익이 나와요. 빨리 신청할수록 좋은 자리에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날 박도영이 간 후에도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햇빛이 연금처럼 꽂힌다는 말이 자꾸 생각났다. 정말 그렇게 간단할까? 태양만 떠도 매달 돈이 나온다니.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50만 원, 30만 원. 그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금 무릎 아픈 것도 참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겨우 벌 수 있는 돈을 그냥 앉아서 받을 수 있다니. 나라고 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는가.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쉬어본 적이 없었다. 명절에도 아파도 비가 와도 가게 문은 열어야 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가게 접는 상상을 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김치 담글 필요도 없고 저녁 늦게까지 가게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는 그런 삶을. 일주일 뒤 박도영이 전화를 했다.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같이 가자고 했다. 딸 수진이도 함께 가는 게 좋겠다면서 미리 연락해 두겠다고 했다. 화요일 오후에 만나기로 했다. 딸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정장 차림이었다. 엄마 오늘 중요한 일이니까 차분히 들어봐요. 그렇구나. 딸이 이렇게 신경 써주니까 마음이 놓였다. 박도영이 차로 데리러 왔다. 시내에 있는 큰 건물로 향했다. 20층짜리 건물 12층에 있는 금융회사였다. 로비가 넓고 대리석 바닥이 번쩍번쩍했다. 천장도 높고 사람들 발자국 소리가 울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런 큰 건물에 올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긴장됐다. 금융회사 사무실은 더 넓었다. 정장 입은 직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두드리거나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모든 게 빠르고 바빴다. 상담실로 들어가니 30대 여직원이 맞아주었다. 김대리라고 소개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여러 장 준비되어 있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 태양광 투자 대출 상담 받으러 오셨죠? 그렇습니다. 일단 서류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신분증이랑 토지대장 가져오셨죠? 박도영이 미리 준비해 달라고 해서 가져온 서류들을 내놓았다. 김대리가 복사를 하러 나간 사이 박도영이 말했다. 이모님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딸도 거들었다. 엄마 요즘 다 이렇게 해요.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아니에요. 김대리가 돌아와서 서류를 펼쳐놓았다. A4 용지에 빽빽하게 글자가 적혀 있었다. 영어 단어들도 많고 숫자도 많았다. 줄간격도 좁아서 눈이 침침했다. 여기가 대출 신청서고 이쪽이 담보 설정 동의서입니다. 여기에 서명하시면 되고요. 돋보기를 꺼내서 들여다봤지만 글자가 너무 작았다. 무슨 소리인지 반도 알아듣지 못했다. 이게 다 무슨 내용인가요? 그냥 일반적인 대출 조건이에요. 금액은 5억 원이고 금리는 연 3.5%예요. 상환 기간은 15년이고요. 5억 원이라니. 내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다. 그런 큰 돈을 빌린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다. 담보는 어르신 땅으로 잡히고요. 시가 평가액이 7억 정도 되니까 충분해요. 7억이라고?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그 작은 밭이? 언제 그렇게 값이 올랐나? 근저당도 설정해야 되니까 여기 동의서에 도장 찍어주시면 됩니다. 근저당이 뭔가요? 그냥 담보로 잡는다는 의미예요. 대출금 다 갚으면 자동으로 해제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김대리는 계속 빨리빨리 넘어갔다. 하나하나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는데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니었다. 뒤에 다른 손님도 기다리고 있었다. 딸이 내 팔을 살짝 잡았다. 엄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박 과장님이 다 설명해 주셨잖아요. 박도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모님 이거 정부 정책 사업이라 안전해요.
한국전력에서 직접 돈 주는 거니까요. 서류가 너무 많았다. 대출 신청서, 담보 제공 동의서, 근저당 설정 계약서, 태양광 설비 설치 계약서까지 각각 서너 장씩 되는 서류들이었다. 여기 서명란에 이름 써주시고 여기는 도장 찍어주세요. 여기도 서명하시고요. 김대리가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은 곳들을 가리켰다. 노란색 동그라미 안에 이름을 쓰라는 표시들이 줄줄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잡았다. 글씨가 삐뚤빼뚤했다. 요즘 들어 손에 힘이 없어서 글씨 쓰기도 힘들어졌다. 도장은 여기요. 3개 눌러주세요. 빨간 도장을 내 이름 옆에 찍었다. 쾅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다음 서류로 넘어가서 또 서명하고 또 도장 찍었다. 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했다. 중간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어르신 마지막 서류예요. 여기만 더 하시면 끝나요. 마지막 서류는 특히 복잡했다. 영어가 더 많고 숫자도 더 복잡했다. 뭔가 중요한 내용 같은데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아, 그냥 태양광 설비 소유권 관련 서류예요. 형식적인 거라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래도 뭔가 찜찜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이렇게 빨리 해도 되나? 딸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엄마 빨리 해요. 시간 늦어지면 다른 분들 기다리시잖아요. 결국 마지막 서류에도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다. 이번에도 쾅 소리가 크게 났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인되면 연락드릴게요. 보통 2, 3일 정도 걸려요. 김대리가 서류를 정리하면서 말했다. 이제 끝난 건가? 나오는 길에 박도영이 말했다. 이모님 수고 많으셨어요. 곧 좋은 소식 들으실 거예요. 딸도 기뻐했다. 엄마 이제 편해지실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분명히 좋은 일을 한 건데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다. 집에 돌아와서 손을 보니까 도장 잉크가 묻어 있었다. 비누로 씻어도 잘 안 지워졌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났다. 내 이름 하나에 내가 평생 버틴 노후가 다 걸려 있는 건가? 도장 찍는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쾅, 쾅, 쾅. 대출 승인 소식을 들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박도영이 전화로 곧 공사가 시작된다고 했다. 그런데 며칠 뒤 또 전화가 왔다. 이모님 죄송한데 공사가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자재 조달이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네요. 자재 조달? 처음 듣는 얘기였다. 처음에는 승인되면 바로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나? 언제쯤 시작되나요? 한 2주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 요즘 태양광 패널이 인기가 좋아서요. 2주가 또 한 달이 되었다. 그 사이에 박도영한테서 온 전화는 3번이었다. 날씨가 좋지 않아서 연기된다는 얘기, 인허가 절차가 복잡해서 늦어진다는 얘기, 설치업체 일정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였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큰 공사니까 준비할 게 많을 거라고. 하지만 계속 미뤄지니까 마음이 불안해졌다. 박도영 사무실에 직접 전화를 해봤다. 네, 안녕하세요. 도영에너지입니다. 저 장미정인데요. 태양광 공사 일정 좀 확인하려고요. 아, 잠깐만요. 담당자한테 연결해 드릴게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다른 직원이 전화를 받았다. 죄송합니다. 박 과장이 외근 나가 있어서요. 메모 남겨드릴까요? 외근이라고? 맨날 외근인가?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했더니 다음 주에 시간 내서 연락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 연락이 오지 않았다. 가게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신경이 쓰였다. 돈은 이미 대출받아서 나갔는데 공사는 언제 시작되는 건가? 매달 대출 이자는 나가고 있는데 수익은 언제부터 나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딸 수진이가 들어왔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다. 엄마 얘기 좀 할 게 있어요.
응, 무슨 얘기인데? 수진이가 가게 문을 닫고 앞에 앉았다. 뭔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았다. 엄마 땅명의 말인데요. 무슨? 시골에 있는 그 땅이요. 잠깐만 제 이름으로 바꿔놨다가 나중에 다시 엄마 이름으로 돌리면 안 될까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했다. 땅 명의를 바꾸자고? 왜 그런 걸 해야 하는데? 그게 세금 문제 때문에요. 태양광 사업하면 소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세금도 내야 하고요. 엄마 나이에는 세율이 높거든요. 세율이 높다고?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다. 박도영은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제 이름으로 해놓으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어요. 젊은 사람한테는 혜택이 있거든요. 그래도 내 땅인데 왜 내 이름으로 해야 하나? 잠깐만요, 엄마. 다 엄마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다시 엄마 이름으로 돌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요. 다 나 위해서라는 말을 들으니까 괜히 미안했다. 그래도 뭔가 찜찜했다. 그런 건 박도영 씨가 미리 얘기해 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수진이가 잠깐 말을 멈췄다. 그리고는 핸드폰을 보더니 말했다. 박 과장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업계에서는 다 그렇게 한다고요. 정말 그런가? 뭔가 이상했다.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언제부터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 최근에 법이 바뀌었나 봐요. 어쨌든 엄마한테 손해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 순간 수진이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화면이 잠깐 켜지면서 누군가 이름이 보였다. 박도영이었다. 엄마 어떻게 하실래요? 빨리 결정하셔야 하는데. 왜 갑자기 서둘러야 하는 거지? 이상했다. 그래도 생각할 시간을 좀 주면 안 되겠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번 주 안에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이번 주 안에 뭔가 이상한 압박감이 느껴졌다. 딸이 내 손을 잡았다. 그런데 그 손이 차가웠다. 평소 수진이 손은 따뜻했는데 엄마 믿어보세요. 제가 엄마한테 해가 되는 일을 하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웠다. 처음에는 간단하다고 했는데 자꾸 복잡해졌다. 박도영한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볼까?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다. 괜히 번거롭게 하지 마요. 저도 알아봤는데 다 맞는 얘기예요. 알아봤다고? 언제 알아봤을까? 그날 저녁 수진이와 함께 또 서류에 도장을 찍으러 갔다. 이번에는 동사무소였다. 토지 명의 변경 서류였다. 걸어가면서 딸의 손을 잡았는데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다. 손이 차갑기도 했지만 뭔가 서둘러 하려는 기운이 느껴졌다. 엄마 빨리 가요. 왜 그렇게 급하니? 늦으면 접수 안 받아줘요. 동사무소 직원도 처음에는 이상하다는 표정이었다. 어르신 땅을 따님분 명의로 바꾸시는 건가요? 증여세는 계산해 보셨나요? 수진이가 빨리 대답했다. 저희가 다 알아봤어요. 그렇게 해서 도장을 또 찍었다. 이번에도 쾅 소리가 났다. 돌아오는 길에 딸아이 손을 잡고 걸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시간이 좋았을 텐데 오늘은 그 손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다. 차갑고 서둘러하는 그 손길이 마치 처음 잡는 손 같았다. 그 일이 있은 지 사흘 후였다. 늦은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최가온이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배달 라이더였다. 이모님 안녕하세요. 평소에도 가끔 들러서 물 한 잔 달라고 하던 애였다. 더운 여름날에는 시원한 물을, 추운 겨울날에는 따뜻한 차를 한 잔씩 얻어 마시곤 했다. 바쁜 배달 중간중간에 잠깐씩 쉬어가는 곳이 우리 가게였다. 가온아, 오늘은 무슨 일이야? 물 마시려고?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어두웠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것 같았다. 이모님 저기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응, 무슨 얘기인데?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만 얘기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앉으라고 했다. 가온이가 헬멧을 벗고 앉더니 한동안 말을 못했다.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았다. 이모님, 저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 안 하면 더 큰일 날 것 같아서요. 무슨 얘기인데 그렇게 심각해? 가온이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어제 우연히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이모님 관련된 얘기인데요. 나와 관련된 얘기,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제가 배달 갔던 카페에서 들었는데요. 거기서 누군가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전화 통화를 네, 그런데 이모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태양광이랑 땅 얘기도 나오고요.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이모님 이름이 나와서 귀가 번쩍 뜨였어요. 가온이가 핸드폰 화면을 만지작거렸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녹음을 했어요. 이모님께 들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녹음을? 무슨 내용을 녹음했다는 거야?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모님 기분 상하실 수도 있어요. 가온이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핸드폰에서 소리가 나왔다. 처음에는 카페 소음 때문에 잘 안 들렸다. 그런데 점점 목소리가 또렷해졌다. 박도영 목소리였다. 틀림없었다. 어차피 어머니 땅은 우리 회사로 넘어갈 거고요. 명의 변경도 이미 됐으니까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들리는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투자자 명단에서 이름만 빼면 깔끔하죠.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시니까요. 그 목소리는 수진이 목소리였다. 내 딸의 목소리였다. 노인들은 서류 같은 거 잘 못 보시잖아요. 복잡하게 설명하면 오히려 의심하시고요. 맞아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나아요. 엄마는 순진하세요. 순진하다고? 내가 순진하다고? 나머지 내용도 더 들었다. 대출금은 그들이 빼돌렸다는 얘기, 태양광 설치는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는 얘기, 내 땅은 이미 그들 것이 되었다는 얘기. 가온이가 핸드폰을 끄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모님 괜찮으세요? 괜찮냐고?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는가? 머리가 띵했다. 귀에서는 윙윙 소리가 났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다. 설마 수진이가 내 딸이 나를 그럴 리 없어. 틀렸을 거야. 그런데 그 목소리는 틀림없이 수진이 목소리였다. 20년 넘게 들어온 목소리를 내가 모를 리 없었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바보였다는 뜻인가? 박도영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고 딸의 말에 속아서 도장까지 찍고 이모님,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모님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고마워 가오나. 내가 말해줘서 목소리가 떨렸다. 내 자식이 나를 속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의심스러웠던 것들이 하나씩 맞아 떨어지기 시작했다. 자꾸 미뤄지는 공사 일정, 갑자기 나온 명의 변경 얘기, 박도영이 전화를 안 받는 것.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뜻이었다. 처음부터 나를 속이려고 한 일이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나? 나이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속을 줄 알았나? 더 충격적인 건 수진이었다. 내 딸이 그 일에 가담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속일 수 있을까? 이모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온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모르겠어. 지금은 아무 생각이 안 나. 정말 그랬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분노도 슬픔도 아직 느껴지지 않았다. 그냥 멍했다. 이모님 그냥 당하고 계시면 안 돼요.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해요. 법적으로?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요즘은 무료 법률 상담도 많이 있어요.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고맙긴 한데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복잡한 일을 내가 이모님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모님은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정정하다고? 내가
요즘 몸도 아프고 머리도 잘 안 돌아가는데? 그런데 가온이 말을 들으니까 조금 힘이 났다. 아직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녹음을 다시 들었다. 가온이가 핸드폰으로 파일을 보내줬다. 몇 번을 반복해서 들었다. 들을 때마다 더 명확해졌다. 박도영의 목소리도 수진이 목소리도 그 목소리는 틀림없이 내 딸이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었다. 녹음 파일을 또 틀어놨다. 몇 번을 들었는지 모르겠다. 들을 때마다 가슴이 더 아팠다. 어차피 어머니 땅은 우리 회사로 넘어갈 거고요. 투자자 명단에서 이름만 빼면 깔끔하죠.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시니까요. 그 말들이 귀에서 맴돌았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는 뜻이었다. 그래서 속이기 쉬운 호구였다는 뜻이었다.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바닥에 털썩 앉아버렸다. 20년 전에 수진이를 업고 병원에 뛰어갔던 밤이 떠올랐다.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경기를 일으킬 뻔했던 그 밤 말이다. 그때는 내가 수진이를 지켜주는 사람이었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 남편은 일찍 죽고 친정 부모님도 안 계시고 오직 나 혼자 수진이를 키웠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도 그랬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다 왔는데 수진이는 나 혼자 갔다. 그래도 열심히 박수를 쳐줬다. 우리 딸이 달리기 할 때 목청껏 응원했다. 중학교 때 수진이가 친구들과 싸워서 울면서 돌아온 적도 있었다. 그때도 내가 달래줬다. 괜찮다고, 엄마가 있다고,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내 편이라고. 그런 내가 지금은 뭐가 된 건가? 그 애한테 속아서 땅까지 빼앗긴 바보가 된 건가? 눈물이 났다. 처음에는 조금씩 나오더니 나중에는 펑펑 쏟아졌다. 억울해서 나는 눈물이었다. 동시에 내 자신이 한심해서 나는 눈물이기도 했다. 내가 그렇게 돈 얘기만 해서 저 애를 저렇게 만들었나? 가게 힘들다는 얘기, 생활비 부족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수진이가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건가?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엄마를 속여도 되는 건가? 엄마를 팔아서 돈을 벌어도 되는 건가? 분노가 올라왔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런 기분은 오랜만이었다. 요즘에는 화날 일이 있어도 그냥 참고 넘어가곤 했는데. 그런데 이번은 달랐다. 참을 수가 없었다. 내 딸이 나를 바보로 만들었다는 게 참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최가온이가 찾아왔다. 퇴근하고 나서 들른 것 같았다. 헬멧을 벗고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모님 어젯밤에 잠 주무셨어요? 별로 못 잤어.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저도 밤새 생각해봤는데요. 뭘 생각해 봤는데? 이모님 그냥 당하고 계시면 안 되겠어요.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해요. 법적으로?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법원이고 변호사고 그런 건 나랑 거리 먼 얘기인데. 요즘은 무료 법률 상담센터가 많아요. 시청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고요. 제가 같이 가서 도와드릴게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주려고 해? 가온이가 잠깐 말을 멈췄다. 그리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모님이 저한테 잘해주셨잖아요. 더운 날에는 시원한 물 주시고 추운 날에는 따뜻한 차 주시고. 저 같은 배달 라이더한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모님 같은 분이 당하시는 걸 보면 화가 나요. 나이 드신 분들을 이용해서 돈 버는 놈들이 제일 나빠요. 고마운 일이었다. 가족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걱정해 주다니. 그런데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법인이 소송인이 하는 건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이모님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정정하다고? 요즘 무릎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은데? 그래도 이모님은 머리가 좋으세요. 가게 운영하시면서 계산도 정확하게 하시고
손님들 취향도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런가? 나를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구나. 이모님 한번 해보세요. 저도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가온이 말을 들으니까 조금씩 용기가 났다. 그래,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 그날 밤 거울을 들여다봤다. 주름이 많이 늘었고 머리카락도 많이 휘어졌다. 하지만 눈만큼은 아직 또렷했다.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20년 전에 남편 없이 혼자 딸을 키울 때도 해냈다. 가게를 차려서 15년 동안 운영해온 것도 내가 한 일이다. 그런 내가 이 정도 일을 못 해낼 리 없다. 박도영이든 수진이든 나를 만만하게 본 게 잘못이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호구가 되는 건 아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서서 말했다. 그래, 나 끝까지 가볼란다. 내 이름으로 맺은 계약은 내 손으로 끝내야지.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오랜만에 단단한 목소리였다. 이런 기분도 오랜만이었다. 누군가에게 맞서 싸워보겠다는 마음 말이다. 수진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않기로 했다.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기로 했다. 법률 상담도 받아보고 서류도 다시 살펴보고 내 노후를 남이 정하게 둘 수는 없었다. 설사 내 딸이라고 해도 말이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가온이가 알아봐준 무료 법률 상담센터에 먼저 갔다. 시청 2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다. 상담하러 왔습니다. 접수 직원이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게 했다. 이름, 나이, 연락처, 그리고 상담 내용을 대략적으로 적는 칸이 있었다. 사기를 당했다고 적었다. 30분을 기다린 후에 상담실로 들어갔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다. 태양광 투자 얘기, 대출 받은 것, 땅명에 변경한 것,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변호사는 중간중간 메모를 하면서 들었다. 일단 사기 혐의는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민사적으로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1년에서 2년이라니. 생각보다 길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먼저 계약 취소 소송부터 제기하셔야 해요. 그리고 근저당 말소 신청도 하시고요. 계약 취소 소송, 근저당 말소. 어려운 말들이었다. 하지만 외워보기로 했다. 계약 취소 소송, 근저당 말소. 입으로 여러 번 되뇌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번 반복하니까 익숙해졌다.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해 보세요. 조건이 맞으면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어요. 무료라니 다행이었다. 어차피 돈도 별로 없었다. 그날부터 매일 공부했다. 인터넷에서 관련 법조항들을 찾아봤다. 어려운 용어들이 많았지만 하나씩 뜻을 찾아가며 읽었다. 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민법. 예전에는 들어본 적도 없던 법 이름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내게 필요한 무기였다. 수첩을 하나 사서 중요한 내용들을 적어뒀다. 계약 취소 사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무효, 사기로 인한 취소권. 글씨는 느리지만 정확하게 적었다. 나는 글은 느려도 사람 속 읽는 건 자신 있었다. 이번엔 글이 사람을 이기게 해보기로 했다. 법률구조공단에도 신청했다.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같은 걸 떼러 동사무소에도 몇 번 갔다. 복잡했지만 차근차근 해나갔다. 일주일 후에 승인 통지서가 왔다. 무료 변호사를 배정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다. 박도영에게 전화를 했다. 오랜만에 전화를 받았다. 이모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박 과장님 만나서 얘기할 게 있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도 괜찮은데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목소리가 달라진 걸 알아챘는지 잠깐 말이 끊겼다. 그럼 내일 오후에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네, 그러죠. 다음 날 박도영 사무실에 갔다. 예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이었다. 이번에는 호구로 가는 게 아니었다. 이모님 오랜만이에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계약건 때문에 왔어요. 태양광 투자 말씀이시죠? 공사 일정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공사 일정이 아니라 계약 자체를 취소하려고 해요. 박도영의 표정이 바뀌었다.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취소요? 갑자기 왜요? 사기라는 걸 알았거든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적어둔 내용들을 차근차근 읽었다. 소비자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어르신 무슨 소리세요? 저희가 언제 허위 광고를 했다고요? 매달 50만 원씩 수익이 난다고 하셨죠? 그런데 실제로는 태양광 설치도 안 하고 제 땅만 가져간 거 아닌가요? 박도영이 식은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어르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것뿐이에요. 일시적 지연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던 거잖아요. 녹음 파일이 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그건 나중에 쓸 카드였다. 그리고 민법 제111조에 따르면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어요. 어르신 어디서 그런 걸 다 알아오셨어요? 공부했거든요. 나이 먹었다고 바보인 줄 알았나요? 박도영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더 이상 친근한 표정이 아니었다. 어르신 이미 계약은 체결됐고 대출도 실행된 상황이에요. 지금 와서 취소는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근저당말소 신청도 이미 했고요. 계약 취소 소송도 준비 중이에요. 소송이요? 내 변호사도 정해졌어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받고 있거든요. 박도영이 완전히 당황했다. 예상하지 못한 반격이었나 보다. 그날 오후 법원 전자소송센터에 갔다.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접수했다. 컴퓨터 화면에 접수 완료라는 글자가 떴을 때 가슴이 뛰었다. 근저당 말소 신청서도 제출했다. 서류 한 장 한 장이 무거웠다.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내 노후를 남이 아니라 법 위에 올려놓았다. 소송을 접수한 지 사흘 후였다. 수진이가 가게로 급하게 달려왔다.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었다. 당황하고 초조해 보였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박 과장님이 연락했는데요. 그래서 왔구나. 가게 문을 닫고 앞에 앉았다. 이제 정면으로 마주할 때가 왔다. 가방에서 녹음 파일이 든 핸드폰과 법원 접수증,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서류들을 꺼내 놓았다. 이게 뭔지 내 입으로 설명해봐라. 수진이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뭔지 알아본 것 같았다. 엄마 그게 뭐예요? 녹음 파일 들어볼까? 내 목소리 나와. 핸드폰을 켜서 재생 버튼을 눌렀다. 박도영과 수진이의 대화가 흘러나왔다. 어차피 어머니 땅은 우리 회사로 넘어갈 거고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시니까요.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것 같았다. 엄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그게 끝이야?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사정이 있었어요. 무슨 사정? 손서방이 빚을 졌어요. 카드 빚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돼요. 카드빚? 언제부터? 작년부터요. 사업이 안 되면서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그래서 나를 속인 거야? 박 과장님이 도와준다고 했어요. 엄마는 모르게 처리하고 나중에 다 정리되면 알려드린다고요. 나중에 알려준다고? 내 땅을 다 가져간 다음에? 정말로 나중에 돌려드릴 생각이었어요. 정말로? 그럼 왜 녹음에서는 다른 얘기를 했어?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엄마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손서방이 자살하겠다고 하고 애들 때문에라도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팔아먹어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 아니에요. 진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가 바보라서 속이기 쉬워 보였나? 수진이가 더 크게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용서? 내가 지금 내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야?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시장 골목이 보였다. 평소 같으면 정겨운 풍경이었을 텐데 오늘은 그냥 어수선해 보였다. 수진아, 내 사정은 이해한다. 남편이 힘들고 빚이 많고 애들 걱정되는 것도 이해해. 그럼요? 그렇다고 엄마 등쳐먹은 게 깨끗해지는 건 아니다. 나는 내 엄마지만 호구는 아니야. 그걸 구별하지 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수진이가 계속 울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얼른 달래주고 싶었을 텐데 지금은 다 했다. 소송은 그대로 진행할 거야. 땅도 되찾을 거고 돈도 되찾을 거야. 엄마,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나는 이제 너희 뒷바라지할 나이가 지났어. 차갑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현실이었다. 그런데 수진아, 하나 더 얘기할 게 있어. 뭐요? 사실 나는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 무슨 준비요? 태양광 계약 해지 준비도 했고 땅 근저 닭말소 준비도 했어. 그리고 또 다른 준비도 했지. 또 다른 준비요? 일어나서 가방에서 노트 하나를 꺼냈다. 표지에 온라인 반찬 쇼핑몰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뭐예요? 내 새로운 사업 계획이야. 사업 계획이요? 노트를 펼쳐서 보여줬다. 한 달 전부터 꼼꼼히 적어둔 내용들이었다. 온라인으로 반찬을 배달하는 사업, 필요한 자본금, 예상 매출, 마케팅 방법까지. 엄마가 이런 걸 언제 준비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속이는 동안 나는 혼자서 공부하고 있었어. 인터넷도 배우고 스마트폰도 제대로 쓰는 법도 익히고. 정말요? 나는 단순 피해자가 아니야. 당하면서 배웠고 배운 걸 바탕으로 내 식으로 판을 갈아엎기로 했어.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노트를 들여다봤다. 젊은 사람들도 집에서 집밥 먹고 싶어 하더라고. 특히 혼자 사는 사람들. 내가 만든 반찬을 온라인으로 주문받아서 배달해 주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태양광에 투자할 돈으로 이 사업을 시작할 거야. 햇빛 말고 내 손맛에 투자하는 거지. 수진이와의 관계는 당장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았다. 시간이 필요했다. 거리를 둘 필요도 있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말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어떡해요? 내 삶을 내가 책임져. 남편 빚도 내가 해결하고 애들도 내가 키워. 더 이상 엄마한테 기대지 말고.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수진이가 나간 후에도 한참을 혼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거울을 봤다. 주름 많은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창문을 열고 시장 골목을 내려다봤다.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다. 내일도 저들은 살아갈 것이고 나도 살아갈 것이다. 이제 나는 태양만 믿지 않는다. 내 손맛, 내 이름, 내 삶에 투자하기로 했다. 노후? 누가 마음대로 끝난 인생이라고 정해놓은 건지. 나는 오늘부터 다시 따져보기로 했다.